이제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면 오늘 날짜 5일차 수업에 문제 2개 올라와 있을 거예요. 이거 2개 일단 열어보시고요. 4부터 간단하게 좀 볼게요. 자, 이거 풀어볼 시간을 드릴 건데 지금 우리가 저번주 목요일까지 수업을 하고 금, 토, 일, 월 4일 동안 쉬고 이제 갑자기 다시 하려고 하니까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고 좀 그 스토리 흐름상이 잘 매끄럽지 못할 수 있어요. 지금 4번 문제도 보면 갑자기 제목 2인 데이터 삭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전에 했던 내용이랑 다 쭉 연결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수업이 딱 여기까지였어요. 그래서 얘는 A1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아티클 테이블을 만들어서 날짜 데이터 추가하는 것까지 진행을 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목요일날 수업을 했던 내용에서 쭉 이어서 가는 걸로 하는데 여기에는 제목 2라고 하는 애가 없어요. 제가 딱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진행을 한 상태인데 제목 2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 글 하나만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쭉 이어서 푸시는 걸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2번 글 제목 2, 내용 2, 날짜는 그냥 현재 날짜 넣으셔도 되고요. 그렇게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4번, 5번 문제 쭉 적용시켜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간을 좀 드릴 거예요. 풀어보세요.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를 시작하기 전에 인설트부터 하나 하고 가기로 했죠? insert into article set 뭐 추가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아티클 테이블에 어떤 컬럼들이 있는지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조회 한번 해보면 되겠죠? 혹은 이 테이블의 구조를 까보면 돼요. dsc 아티클 그럼 얘가 필요한 컬럼들이 쭉 나열이 되다 보니까 이 컬럼들의 내용을 확인하고 아 이런 애들을 추가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넣어주면 되겠죠? 타이틀 제목 2 그리고 내용 어디 백틱으로 엮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reg date 이 같은 경우는 우리 now 함수 쓰는 거 배웠으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데이터를 먼저 하나 넣어주고 그럼 이제 제목 2라고 하는 데이터도 들어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주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제목 2인 데이터를 삭제하겠다. 삭제할 때 우리가 써야 되는 문법은 delete가 되겠죠? delete 그 다음 뭐예요? from이죠. delete 할 때는 어디서 지울 건지 우리가 from으로 명시를 해준다라는 거. delete from article 이렇게만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다 지워지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울 게 아니라 where 조건절을 추가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지울 거야 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제목 2인 데이터를 지워달래요. 그쵸? 제목 2인 데이터는 누구예요? 이만큼 한 줄이 되겠죠? 제목 2인 데이터. 우리가 제목 2인 데이터라고 해서 얘를 조건으로 주고 지워요. 그럼 얘만 쏙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한 줄이 같이 지워지죠. 데이터는 한 줄씩 묶인다라는 거. 그러니까 물론 이 각각 하나의 얘네들도 다 데이터예요.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안에서 관리가 될 때는 이 한 줄 한 줄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겠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요구한 대로 해보자면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죠? 근데 사실상 지금이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큰 차이가 없는 건 당연히 맞지만 이런 식으로 지우는 것보다는 이 타이틀이 가질 수 있는 고유값 우리가 id라고 하는 컬럼을 고유값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었다고 했어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조건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웬만하면 데이터를 지운다? 그럼 고유값 가지고 조건을 줘요. 왜냐면 데이터가 막 쌓여있다고 했을 때 막 한 200만 개 있대요. 그 안에 타이틀이 제목 2인 애가 하나만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데이터, 내가 지우고 싶은 데이터가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애라면 그 애의 고유값
이거는 그 어떤 데이터도 중복이 안 되게끔 우리가 설정을 할 거니까 그런 식으로 보통 지우는 게 일반적이에요. 지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워버리면 잘 지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제목 3, 내용 3 데이터를 2개 추가라고 했는데 저는 하나가 있으니까 그냥 하나만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insert into article에 set id는 4번, 그 다음에 타이틀. 여기서 id를 사로 주는 이유는 일단 지금은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되고요. 이따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아니다, 얘를 2로 하죠. 지금은 2로 하는 게 낫겠네요. 2로 하고 제목 3, 그 다음에 body 내용 3, 그리고 rg date, 얘는 now. 그러면 제목 3, 내용 3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것만 제목을 새 제목 3으로 수정을 해달라 라고 했어요. 지금 구분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ID 컬럼 관련된 내용을 밑에서 복습하기 위해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그 이전에 했던, 목요일날 했던 이 문제에 이어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얘는 여기서 이어지는 애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미 다 해봤던 거라 그냥 여기서 살을 붙여나가다 보니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자, 제목 3인 데이터 중에서 두 번째 것만인데 그냥 시킨 대로 하죠. 자, 일단 제목을 수정해야 된다.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문법은 업데이트겠죠? 업데이트에는 from 같은 게 오나요? into가 오나요? 안 오죠. 업데이트는 그냥 업데이트예요. article set. 이 set은 insert랑 update 둘 다 공통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고, 여러분들 이거 검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업데이트나 insert 할 때 이렇게 set 사용하는 방식 말고 그냥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한 2가지 정도 더 있어요. 이거 검색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values 혹은 value라고 하는 키워드 예약어를 통해서 우리가 또 insert나 update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set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얘가 가장 직관적이에요. value보다 직관적이고 초기에는 얘가 훨씬 편해요.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콕콕 집어서 값을 넣어줄 수 있으니까. 근데 values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넣을 컬럼들을 먼저 쭉 나열하게 되고요. 그 뒤에 values 자리에 그 컬럼, 내가 나열했던 컬럼들에 들어가고자 하는 데이터를 순서대로 똑같이 나열해서 넣어줘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헷갈립니다, 처음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set을 가르쳐 드리는 거고,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내가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타이틀을 새 제목 3이라고 바꿀 건데, 이대로만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죠? 세 가지 데이터가 다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는 골라줘야 돼요. 누구를? 제목 3인 애 중에 두 번째 것만 딱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는 아이디가 있으니까 아이디를 골라서 뭐 2번 이렇게 줘도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걸 요구한 게 아닐 거니까 얘대로 맞춰보자면, 타이틀이 제목 3인 애를 할 건데 두 번째 거라 그랬어요. 그쵸? 그럼 여기에 뭐 쓰면 돼요? 두 번째 거. 네,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아티클에서. 그리고 타이틀을 새 제목 3으로 바꿀 거예요. 근데 내가 조건을 타이틀이 제목 3인 애라고 줬죠.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얘네 둘 바뀌겠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우리 리밋 써왔죠? 얘를 2를 주면 어떻게 돼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얘가 뭐라고 하는지 보죠. 어떻게 됐어요? 두 개 다 바뀌었죠? 근데 제가 저번에 리밋 설명드릴 때 위에서부터 두 개까지잖아요. 우리는 얘를 바꾸고 싶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를 적절히 골라서 활용을 하면서 리밋을 사용할 때
좀 더 명확하게 잡아주는 느낌인데, 자, 지금 이 셀렉트 조회 결과는 전체 다 조회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업데이트 쿼리를 실행한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 한 결과는 얘가 있어요? 이 첫 번째 줄이? 얘는 없지 않을까요? 왜냐면 우리가 웨어절에 제목이 3인 애만 했잖아요. 그럼 얘에 해당하는 애면 얘네 둘 나오겠죠. 그럼 얘네 둘 나왔는데 리밋 2, 두 개까지 적용시키래요. 그러니까 들어간 거예요. 상황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쿼리를 짜고 그 쿼리를 실행할 때 얘도 위에서 아래로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위에서 아래.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논외가 있어요. 그런 거 제외하고는 일단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요. 얘가 업데이트 할 거야. 누구를 아티클 테이블 업데이트 할 거야. 그리고 어떻게? 나 세팅한 대로 타이틀을 이렇게 바꿀 거야. 누구를? 웨어절. 그래서 제목 3인 애들을 라고 하면 얘가 여기까지 일단 갖고 오는 거예요. 혼자 생각으로. 그리고 나서 이 둘 중에 지금은 뭐 둘 다네? 그럼 둘 다 바꿔 하는 거고, 리밋을 만약에 1로 줬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를 제목 3으로 바꾸고 세제목 3으로 바꿨는데 얘를 1로 뒀다. 반대의 경우죠? 아까는 제목 3을 세제목 3으로 바꾸려고 한 거고, 지금은 세제목 3을 제목 3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리밋만 다르게 줬어요. 어때요? 리밋만 바뀌었죠? 이거예요. 이 둘 중에서 까지 온 거죠. 여기까지 오면. 그러니까 이거 쿼리가 실행되는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어느 정도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쿼리를 짤 때 훨씬 능률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사실 이 흐름이 눈에 잘 안 보일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 정도만 일단 파악을 해도 좋은 거고, 세부적으로는 점점 이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다루면 다룰수록 여러분들 눈에 자연스럽게 있게 될 거예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것만 바꾸려고 하는 거였으니까 일단은 얘를 제외시켜서 다시 돌려놓고, 이러면 다시 처음 상태니까 여기서 얘만 바꿀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일단 리밋 1, 2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 상태에서 아이디 쓸 수 있고요. 아이디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아이디 쓸 수 있고 또 다른 거 뭐 있어요? 네, 아리지 데이트. 둘이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것만 존재하면 조건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럼 그 조건으로 걸러낼 수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아마 우리가 연습문제 3에서부터 쭉 내려왔을 때에는 얘도 없을 거고요. 얘도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좀 곤란해진다라는 거죠.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얘만 콕 집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진 않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좀 쉬운 방법 중에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될라나? 안 되죠? 데이트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일단은 아니지, 안 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이디를 가지고서 뭐야? 데이트 세제목 셋. 여기가 세제목이고 여기가 제목 3이 아니라 아이디 2번 이렇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얘만 바뀔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테이블 구조 확인부터 컬럼 추가, 아이디 넣으리고 아이디 값 추가하고 변경하고, 이런 거는 일단 스킵을 하겠습니다. 데이터 조회. 자, 여기서 2번 게시물만 조회. 이것도 줄바꿈 이렇게 한다고 했죠? 자, 2번 게시물만 조회. 잘 돼요. 다음 2번 게시물 데이터를 삭제하래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딜리트.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똑같이 하면 되겠죠? 아티클에 where id 2 이렇게
그리고 조회해보면 잘 지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1번 게시물의 제목을 제목 2로 변경해라 라고 하고 있네요. 얘를 제목 2로 변경해라. 그러면 update article set title 얘를 제목 2로 바꾸겠다. 근데 누구를? id가 2인 애를 1인 애를 이렇게. 그리고 데이터 조회 select 별 from article. 근데 여기서 id 13 2가 비어있어서 자꾸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이거 3 그냥 제가 2로 좀 바꿔놓고 갈게요. 이거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좀 해놓고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모든 데이터 삭제라고 나왔어요. 이거 뭐 하면 돼요? 자, 딜리트죠. 딜리트 from article 하면 모든 데이터 삭제죠. 근데 이 삭제는요, 삭제가 되는 건 맞아요. 실제로 데이터를 다 지우는 방법은 맞습니다. 근데 이 삭제 말고 다른 삭제를 써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 다른 삭제는 뭔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일단 실행해보고 전체 조회를 하면 데이터가 비워져 있는 것까지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들어가기 전에 다음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이거 다른 삭제하는 방법 하나 있는데 그거 알려드리고 그리고 다음 문제 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2교시 것까지 이어서 한 번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할 거예요. 자, 제가 밑에 거 하기 전에 delete라고 하는 명령어 대신 데이터를 지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알려드렸는데, 자, 지금 우리가 delete로 article 테이블을 지우겠다라고 한 이 명령어에는 이제 조건절이나 이런 걸 추가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조건절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지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전체를 다 조건 없이 이렇게 쓴다면 전체를 다 지울 수도 있는 상태인데, 이거 말고 지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다고 했어요. 자, 얘는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만 두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걸 써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럼 그때 사용해 보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별거 아니고 truncate table article이라고 하는 truncate table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자, 지금 얘 데이터가 안 들어있으니까 조회를 해도 결과가 없으니까 달라질 건 없지만 한번 인설트를 좀 하고 만약에 데이터를 한 4개 넣어 볼게요. 지금 어차피 딱히 제약이 없는 상태니 데이터 4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얘를 하면 다 지워지는 건 좀 전에 확인을 해봤으니까 얘를 한번 써볼게요. 이 truncate table article 얘를 하게 되면 자, 일단 성공을 했대요. 결과를 보면 없어요. 얘도 지운다의 개념이에요. 근데 얘는 데이터를 똑같이 지우는 건 지우는 건데 이 테이블은요, 이제 이렇게 생겨먹은 이 테이블은 딜리트로 그냥 지우게 됐을 때, 예를 들어 데이터가 아이디가 있고, 여기 타이틀이 있고, 그리고 바디가 있고, 아리지 데이터가 있다. 1, 2, 3 해서 쭉 있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딜리트로 그냥 얘를 지우게 되면 얘네들은 진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만 지워요. 이게 무슨 소린지 이제 설명을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진짜 데이터만 지워요. 그러면 이 트렁케이트는 뭘 지우냐? 이 테이블이 갖고 있는 기억들도 지워요. 그래서 이 둘은 같지만 달라요. 그리고 얘는 조건절 같은 걸 따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전체를 다 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인 거냐면 자, 딜리트로 아티클 테이블을 지우면 아티클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 폴더 안에 이렇게 파일들이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이 파일들을 그냥 휴지통에 버리는 거고요. 이 트렁케이트는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얘를 지웠는데 휴지통을 안 거치고 아예 지워버리는 느낌이에요.
기록 같은 것도 다 지워버려요. 근데 얘가 휴지통으로 들어가면, 이 파일들이 휴지통으로 들어가면 뭐 윈도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복구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지운 기록이 남죠. 근데 트렁케이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다 날려요. 다 비워버려요. 아예 싹. 그러면 링크가 없애면 그거는 아닌데, 그렇지는 않은데, 그냥 이제 윈도우로 예를 들었을 때는 그런 느낌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가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눈으로 확 보려면 밑에 내용을 배우고 나서 한번 해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우리 테이블에 지금 아무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추가해 달래요. 해봅시다. insert into article이고 set id에는 1, title에는 제목 1, 그리고 내용에는 내용 1 이렇게 넣으려고 하죠. 근데 우리는 RGDate라고 하는 컬럼이 하나 더 있으니까 얘까지 처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이러면 데이터 하나 추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조회해보면 잘 들어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번호 1, 제목이 내용 2를 추가해버려요. 이거 하나 복사해서 ID 1, 내용, 제목, 내용 2 자, 이렇게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회를 해요. 일단 데이터 추가는 잘 됐죠? 근데 얘가 지금 안 돼야 되는데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얘가 안 돼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쵸? 우리는 이 id라고 하는 컬럼을 고유값으로 쓰기 위해 만들어 놨어요. 고유값이라는 건 이 ID 값을 알면 우리가 절대 다른 데이터랑 혼동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데이터들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이다 의 개념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얘가 의미가 퇴색해버린 거죠. 더 이상 그 고유값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잖아요. 애초에 중복이 돼버렸으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여기 ID 컬럼에 유니크 제약을 걸어야 한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하나씩 제약 조건에 대해서 배워 나갈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유니크, 이 단어 뜻이 뭐예요? 그냥 유일한 혹은 희소성 같은 느낌이에요. 유니크는. 그쵸? 이 ID 컬럼 자체를 유일한 애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유일한 값만 저장될 수 있는 애로 만들어 버리겠다가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난널. 자, 제가 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난널, 부정의 의미겠죠. 널이 안 된다란 얘기예요. 그럼 이것 지금 우리가 유니크라고 하는 거, 난널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두 친구는 흔히 제약사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제약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 컬럼을 명시를 해줘야 되죠.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컬럼을 명시를 해요. 그러면 컬럼명, 그리고 나서 우리 뭐 쓰죠? 뒤에 데이터 타입. 그죠? 자, 어떻게 보면 얘도 제약 조건의 일부예요. 왜 제약 조건이에요? 이 타입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넣을 수 있게끔 우리가 조건을 걸어버린 거죠. 제약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도 제약사항, 제약 조건의 일부라고 보실 수 있는데, 얘네 둘은 거의 그냥 같은 의미니까 동일한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create table 해놓고 테이블명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만들어 왔어요. 근데 이제 제약 조건이 추가가 되고 있죠. 제약 조건이라는 건 이 데이터 타입 뒤에 쭉쭉쭉 나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제약 조건은요, 이걸 많이 걸면 많이 걸수록 어때요? 디테일보다는 우리가 개발하는 상황 속에서 제약 조건이 많으면 그만큼 개발할 땐 까다로운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 데이터를 넣고 싶은데 제약 조건에 맞지 않아. 그럼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개발할 당시에는 생각할 게 많아서 힘든 게 맞아요. 근데 자, 제약 조건이 많으면 만들어 놓고 얘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데이터가 애초에 이 제약 조건을 통과를 다 했다, 다 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개발은 이런 걸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개발할 때 쉬우면 관리가 어렵고, 개발할 때
신경 쓸 게 많으면 관리가 쉽다. 이거는 거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 언어를 배울 때에도 아예 언어를 생판 모르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파이썬을 추천하는 이유가 이런 제약 조건들이 적어서 그래요. 파이썬은 애초에 변수를 만들 때에도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지 않고요. 데이터 타입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아무거나 다 넣을 수 있어요. 제약 조건이 없죠. 대신에 나중에 관리할 때 빡센 겁니다.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을지 예상을 못하는 거니까. 진짜로 눈으로 봐야만 알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자바는 그렇지가 않죠. 애초에 변수를 하나 만들래도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되고 그 데이터 타입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얘는 아예 컴파일을 안 해줘요. 그렇죠? 이 언어들과 동일한 느낌이에요. DB도 제약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개발할 때는 당연히 까다롭고 힘든 게 맞지만 우리가 제약 조건을 많이 걸어야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관리할 때 편하고 더 복잡한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성립시킬 때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제약 조건을 필요한 것들은 다 걸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제약 조건의 첫 번째 스타트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게 유니크랑 낱널이에요. 자, 얘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서 추가를 하라는 얘기군요. 해보죠. 자, ID 컬럼은 우리가 새로 만드는 컬럼인가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컬럼인가요? 만들어져 있죠. 그럼 이 컬럼의 구조를 변경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뭐 써요? 네, alter table, 그 다음에 추가라면 add 컬럼일 거고 컬럼 삭제 우리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지금 추가밖에 안 나왔었나요? add만. 그러면 자, 이제 컬럼을 수정할 거예요. 이때 쓸 수 있는 거, 네, modify 컬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컬럼을 추가할 거니까 add 컬럼을 썼었다면 컬럼을 수정할 거니까 modify 컬럼 이라고 해줄 거고요. 이때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자, add 컬럼은 없는 컬럼이 추가되는 거니까 당연히 컬럼명 필요하고 데이터 타입 필요하고 필요했겠죠. 자, 근데 modify 컬럼이에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컬럼을 구조를 바꾸겠다. 그러면 컬럼명 필요할까요? 네, 이거는 이제 다들 유출을 하셨겠지만 여기도 컬럼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데이터 타입 빠지면 안 돼요. 여기서 데이터 타입이 빠져버리면 에러예요. 얘는 필수니까. 자, 그러니까 얘는 개념이 이런 겁니다. 기존에 있는 거를 가지고 수정을 할 건데 이렇게 바꿀 건데 애초에 없던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지만 얘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얘 뭐 이름이라던가 명이라던가 아니면 타입 이런 값들을 내가 바꿀 거라면 하긴 여기서 이제 이름 같은 건 못 바꾸고 타입 같은 걸 바꿀 거라면 여기서 바꿔주면 돼요. 근데 안 바꿀 거여도 써줘야만 해요. 안 써주면 필수 정보가 누락된 거라 에러를 뱉어요. 무조건 얘네들은 필수입니다. 컬럼을 추가할 때도 수정할 때도 삭제할 때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id랑 int 우리가 여기까지만 만들어 놨었죠? 테이블을 만들었던 걸 좀 보면 create 여기 있네. id도 여기 없네. add 컬럼 id랑 int까지만 우리가 제약생활을 줬던 거고 이 first 같은 경우는 위치를 조정하기 위한 얘기였으니까 논외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id 컬럼이 갖고 있는 컬럼명과 데이터 타입 바꿀 거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넣어줘야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유니크라고 하는 제약사항을 추가해 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분자 따로 주지 않고요. 띄어쓰기로 구분을 해요. 그리고 낱널도 줄 건데 자, 낱널 같은 경우 여기 띄어쓰기가 하나 있죠. 그러면 얘는 두 개로 인식되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하나의 세트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지금 ID, 기존에 있는 ID 컬럼에 int 그대로 유지시킬 거고 유니크 속성 줄 거고 낱널 속성 줄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컬럼의 위치를 바꾸고 싶다? 여기다가 F2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F2 추가해서 뭐 바디 뒤에 타이틀 뒤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ID는 어차피 맨 앞에 위치하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만 해주게 되면 자, 이걸 실행을 시키면 문법은 맞아요 지금. 근데 안 돼요. 얘는 왜 안 될까요? 잠깐만요.
또 이거 안 써줬어요. 지금 뱉은 에러는 이것 때문이었고 이거 말고 자 얘를 하면 안 돼요.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에러는 이거 왜 안 될까요? 네, 유니크는 어떻다고요? 유일한 값이죠. 얘를 유일한 값으로 유일한 값만 저장할 수 있는 컬럼으로 구조를 바꿀 건데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데이터는 어때요? 겹치는 게 있죠. 뭐라고 하는 겁니다. 너 이거 할 거면 겹치는 데이터 없애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겹치는 데이터가 있으면 이거 적용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 MySQL이 알아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를 수정해 줄 것도 아니고 얘를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하는 겁니다. 너 이거 겹쳐서 안 돼. 유일하지 못해. 그래서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를 이걸로 그냥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다시 추가. 아니지. 그 전에 얘부터 해주고 이제 뭐라고 안 하죠? 뭐라고 안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하나 추가를 했고 그러면 여기까지 추가된 상태에서 이거를 하려고 하면 이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안 되죠. 이거 뭐라 그래요? 네, 이미 얘가 갖고 있는 값 중에서 값이 겹치는 애가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제 유일한 유니크라고 하는 속성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 테이블의 id라는 컬럼은 유일한 값만 저장할 수 있는 애가 됐어요. 근데 겹치는 값을 넣으려고 하니까 야 너 이거 못해 안 돼 라고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아까 삭제하기 전에 그 아이디 두 개의 질문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유일하게 만들면은 그 상황에서 적용돼요. 네, 돼요. 겹치는 것만 없으면 가능해요. 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한 거고요. 지금 번호가 겹쳐서 뭐라고 한다고 하니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문제는 이런 거예요. 얘를 빼보자. 번호가 안 겹치면 되는 거 아니냐. 얘를 빼보자 라고 하는 건데 자, 이러면 얘도 뭐라 해요. 뭐라고는 그러니까 워닝 경고가 나오긴 했는데 성공은 했죠. 자, 그러면 보세요. 얘가 뭐라고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거 뭐라고 하는 거예요? id 필드. 필드는 우리가 이제 컬럼과 동일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id 필드에는 doesn't have 가지고 있지 않대요. 뭐를? 디폴트 밸류를. 디폴트 밸류가 뭐예요? 기본 값이죠. 기본 값을 가지고 있지 않대요. 근데 지금 성공은 했잖아요. 웃기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얘가 뭘 가지고 있나? 얘 뭘 가지고 있어요? 0 가지고 있죠. 이건 왜 0이 들어왔을까요? 네. 자, 우리가 그 전까지는 데이터를 넣지 않으면, 데이터를 안 넣으면, 그 컬럼은 존재하는데 데이터를 추가해주지 않으면 널이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id 컬럼에 뭘 추가했죠? 낱널을 추가했죠. 낱널이란 얘기는 널 불가능, 널 못해, 널 안 돼 라고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널이 안 되는데 값을 안 넣었대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널을 넣을 수는 없고 값을 어떻게 넣어야 되지? 하다가 이 데이터 타입, int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의 기본 값인 그냥 0을 일단 넣어준 거예요. 얘가 여기까지는 유도리 있게 해줍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남발하면 안 돼요. 이건 좋은 방식은 아니니까 일단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4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여기서 얘를 실행하면 얘는 이제 또 에러예요. 여기서 뭐라고 해요? 아까 봤던 거죠. id 중복된다. 왜 중복돼요? 그쵸. 우리가 추가를 안 하면 얘는 또 0을 넣으려고 할 텐데 0이라고 하는 애가 이미 있는데 그 컬럼에는 유니크가 걸려 있어서 똑같은 애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애초에 이제 불가능이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은 자동 증가 제약 걸기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뭘 뜻하는 거냐? 자, MySQL에는 값을 자동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제약 조건이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약 조건 중에 auto increment라고 하는 조건을 주게 되면 해당 컬럼에 데이터가 들어갈 때 1부터 자동으로 넘버링 된다. 자, 이런 기능이 있어요.
지금 이제 이걸 해볼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아이디를 매번 계산해서 안 겹치게 1, 2, 3, 4 이런 식으로 넣어주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아이디는 어차피 고유값이 들어갈 거니까 중복되지 않게 알아서 증가됐으면 좋겠어 라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추가해주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일단은 또 컬럼이 갖고 있는 제약 조건을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구조 변경이겠죠? alter 테이블이고요. 아티클을 바꿀 거고 여기서 modify 컬럼으로 가요. 그냥 컬럼 기존의 컬럼 또 구조를 변경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컬럼명과 데이터 타입은 필수라고 했죠. 자,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컬럼 수정이에요. 제가 아까 필요한 제약 조건이 더 있으면 컬럼 수정할 때 추가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기존에 갖고 있던 속성들은요? 그게 여기에 쓰여져야 돼요? 안 쓰여져야 돼요? 쓰여져야 돼요. 안 쓰여지면 안 쓰인 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줬던 유니크라고 하는 속성과 안널 그대로 써주고 나서 오토 인크리먼트도 넣어주는 겁니다. 이래야 돼요. 자, 이거 하기 전에 잠깐만 요거 보죠. ESC 이게 테이블 구조 확인이었죠? 자, 기존에는 우리가 테이블 구조를 확인했을 때 필드명, 데이터 타입 확인했고요. 그 다음 여기 널들이 다 yes였어요. 그러니까 널이 가능해 라는 얘기였는데 여기 지금 no로 바뀌어있죠. 얘가 왜 no로 바뀌어있을까요? 우리가 난널 줬으니까. 난널을 주게 되면 이렇게 널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키, 우리 뭐 키 같은 거 딱히 건드린 거 없는데 지금 얘가 어떻게 돼 있어요? PRI라고 들어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PK라고 해서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거 아직 한 번도 얘기가 나온 적이 없었죠?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넘어가고 조금 더 뒤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폴트, 여기가 기본값을 세팅할 수 있는 곳인데 디폴트가 다 널이에요. 여기가 다 널이면 지금 얘가 널이 안 되죠? 여긴 널이야. 그럼 널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 널 안 되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겁니다. 이 디폴트에 있는 값도 우리가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가능하지만 남발하면 안 된다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예요. 여기 널이 안 돼. 그럴 거면 디폴트를 널로 두면 안 돼요. 얘를 다른 걸로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좀 더 뒤로 가면 얘기가 또 나올 거니까 일단 테이블 구조를 확인했을 때 기존과 좀 다른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토 인크리먼트를 추가를 한번 해보죠. 아직 겹친 게 있나? 잠깐만요. 셀렉트 없네. 음. 0 때문에 그런 거 같네요. 자, 그러면 얘 하나 지우고 가죠. 지워놓고 얘 추가. 아하. 얘가 왜 이렇게 나왔지? 잠시만요. 일단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는 없던 이 오토 인크리먼트라는 게 생겼어요. 이 엑스트라는 이제 기타 제약 사항들이 다 이쪽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토 인크리먼트가 추가가 되면 일단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금 여기서 워닝 나왔던 거는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진행을 먼저 할게요. 예. 번호 없이 제목 3, 내용 3이죠. 아까는 이렇게 했을 때 0이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성공했고 까보면 몇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시간 봤을 때 34분. 지금이죠? 2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아이디에. 이렇게 자동 증가를 시켜줍니다.
오토 인크리먼트. 자, 근데 지금 이걸 그냥 말씀드리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가 어차피 끝이니까. 자, 이 유니크라고 하는 속성은요,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 컬럼에 유니크 추가하는 이걸 줬더니 테이블 구조 까봤을 때 여기 PRI라고 하는 키 부분도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이거는 PK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PK가 프라이머리 키라고 해서 이제 주키, 고유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이 키라고 하는 속성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아티클이라고 하는 테이블 하나만 가지고서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겠지만 결국에 테이블은 많아지거든요. 제가 실제로 관리하던 시스템에서 이제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으려나? 자, 그냥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간 정보를 관리하는 테이블의 개수만 한 250개 정도 됐고요. 그리고 공간 정보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데이터를 관리하는 테이블의 개수만 한 400개 정도가 됐었어요. 이게 한 프로그램을 위한 테이블의 개수예요. 실제로 테이블은 엄청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커지면 당연히 더 많아질 거고요. 제가 했던 것도 그렇게 큰 프로그램은 아니었어요. 적당한 규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벌써 필요한 테이블의 개수가 600개가 넘었던 거죠. 테이블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 테이블들이 엄청 복잡한 관계로 얽혀 있어요. 그 관계를 얽혀놔야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정보들을 여기서 저기서 골라와서 다 뿌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보통 그런 식으로 실제로 활용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거기까지는 그런 정도까지 알아볼 수 없으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하나의 테이블만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테이블들이 많아지고 얘네들끼리 서로의 관계를 성립시켜주는 이 복잡한 관계를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잘 쓰려면요, 이 키라고 하는 부분이 엄청 큰 역할을 해요. 이 PK는 주키 고유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 다른 테이블이 갖고 있는 이 PK를 참조하는 걸 FK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참조키 외래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외래키라고 하는 이유는 얘가 포레인 키예요. 포레인 키. 그래서 외래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특정 테이블이 이 PK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테이블 안에서 이 PK의 값은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 ID 컬럼이 되겠죠? 이 ID 컬럼은 고유값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테이블 안에서 이 PK가 중복될 수 있나요? 없어요. 고유값이니까. 자, 값이 안 들어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고유값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값이 안 들어있다? 못하겠죠. 그래서 널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낱널입니다. PK가 들어가면 낱널은 그냥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널이 절대로 가능해서는 안 됩니다. 애초에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옵션만 줘도 낱널이 돼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 PK라고 하는 고유값을 다른 테이블에서 참조해요. 얘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본인의 FK로 활용을 해요. 보통 이런 식으로 테이블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ERD라고 하는 걸 배워보시면은 이 논리 ERD, 물리 ERD가 나뉘게 되는데 이 안에서 이런 테이블들의 관계를 간단한 표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며 나타낼 수 있는 게 이 ERD입니다. 그래서 이 키의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 자, 이 얘기가 왜 이렇게 나왔냐면 우리가 아까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키라고 하는 걸 섞은 적이 없어요. 그쵸? 그냥 유니크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그냥 알아서 이렇게 PK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올 텐데 이 인덱스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가 추가가 되면서 이것 때문에 약간 워닝, 경고창이 나왔던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여기에 이런 옵션을 줘야 돼요. 이게 맞아요. 우리가 사용하고자 했던 건 이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유니크 제약을 걸었던 이유는 이 유니크도 실제로 가능한 제약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유니크가 가지는 특징은 중복이 불가능하다, 유일한 값이다 에서 끝나요. 더 이상의 기능이 없어요. 근데 이 PK는 그것까지는 똑같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테이블 들어간의 관계를 성립할 때 이 P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서로를 연결하는 진짜 열쇠예요, 열쇠. 그래서 키예요. 그 저거는 PPT 로드 얘로 가지고는 연결을 하지 않죠. 네. 근데 얘도 이제 부유한 값밖에 못 가지니까 예를 들어 얘를 사용하는 곳은 이런 겁니다. 자, 회원 테이블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회원 번호, 뭐 회원의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뭐 이런 데이터를 쭉 저장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회원 번호는 PK가 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 게시물이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아이디 쓰듯이 똑같이 PK로 회원 번호를 쓸 건데 로그인 아이디를 생각해 보시면 중복이 가능한 요소인가요? 로그인 아이디는 중복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디서 가입을 하든지 간에 아이디 중복 체크는 항상 다 있어요. 그쵸? 이럴 때 이 컬럼에 유니크를 주는 거예요. 얘는 중복만 안 되면 되니까. 딱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유니크를 주게 되는 거고, PK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들을 수행해야 되고 테이블에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어요. PK가. FK는 많아도 돼요. 근데 PK는 하나밖에 안 된다. 라는 개념입니다. 유니크는 많아도 되긴 하는데 유니크를 많이 만들진 않아요. 보통. 데이터가 그렇게 딱 명확하게 중복되지 않아야 되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자, 아무튼 그래서 얘를 우리가 증가 잘 되는 거 확인을 해봤으니까 얘는 따로 하지 않도록 하고요. 데이터 확인했다고 치고 다른 얘기를 좀 더 드려볼게요. 시간이 얼마 없네. 자, 우리가 MySQL을 배우고 있는데 여기서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했죠. 얘는 PK 컬럼에만 부여 가능한 제약 조건. 자, 자동 증가가 가능하다고 해서 얘를 그러면은 나 넘버링 하고 싶은 테이블마다 이 컬럼마다 이거 다 주면 얘가 알아서 넘버링 해주겠네? 이게 아니에요. PK한테만 줄 수 있는 제약 조건이에요. 그래서 PK가 아닌 컬럼한테 오토 인크리먼트를 주려고 하면 뭐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고, 자, 이것처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오라클에도 있어요. 근데 오라클은 얘는 지금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id라고 하는 값으로 보통 이제 보유값을 생각을 한다라고 했는데 오라클은 일반적으로 보유한 값을 예로 해요. 얘 풀네임은 시퀀스입니다. 시퀀스라고 하는 애로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얘를 자동 증가시킬 수 있는 next value라고 하는 게 있고요. 현재의 값을 가져올 수 있는 current value라고 하는 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DB마다 사용하는 게 좀 다르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우리는 지금 MySQL을 쓰고 있으니 PK를 자동 증가시키려면 PK를 주고 오토 인크리먼트도 주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이거 바꿔서 해봐도 데이터가 잘 들어가죠? 3으로 증가되면서. 자, 근데 여기서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러면 두 번째 거 지워지겠죠? 지워졌어요. 없죠? 그리고 나서 얘도 지워야겠다. 세 번째 것도 지웠습니다. 그럼 1만 남았죠? 자, 이때 인서트 하면 아이디 몇 들어갈까요? 자, 4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얘는 4가 들어가죠. 자, 그러면 다 지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 뭐 들어갈까요? 5 들어가요.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아까 제가 딜리트 말고 트렁케이트 알려드렸죠? 트렁케이트 어디였어? 여기 있다. 자, 얘를 지워요. 데이터를 조회해보면 없을 거고, 인설트로 하나를 넣어요. 얘는 몇 번일까요? 네, 1번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얘가 갖고 있는 그 기억조차 싹 다 날려버린다. 그러니까 이 PK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 중복되지 않은 값, 중복되지 않아야만 하는 값에 대한 지금 그 값을 오토 인크리먼트가 알아서 넣어주고 있던 상태였죠. 그러면 이 오토 인크리먼트에 마지막 추가됐던 값을 얘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딜리트로 그냥 지우게 되면 이걸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1을 해서 값을 넣어줍니다. 근데 트렁케이트로 지우게 되면 그런 기억조차 날려버렸기 때문에 얘는 다시 1부터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어떤 의미냐면 애초에 이게 불가능했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를 다 지웠는데 난 1번부터 데이터를 넣고 싶어 라고 할 거면 테이블을 지웠다 만들어야 돼요. 근데 트렁케이트로 지우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상 이 트렁케이트라고 하는 삭제법은 좀 더 다른 곳에서 활용이 되는
명령문이긴 한데 예약어긴 한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좀 눈으로 보고 차이를 간단하게만 느낄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보여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시간이 5분 정도 남았으니까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를 좀 많이 넣었습니다. 지금 16번까지 들어가 있는데 너무 많이 넣었네. 자, 이제 1번밖에 안 남았죠? 이거 그냥 제가 뭐 한 건지 신경 쓰지 마세요. 뭐 하나 보여드리려고 한 거니까. 자, 지금 이제 1번밖에 안 남았어요. 1번 남기 전에 16번까지 있었죠?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그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이 마지막 지금 내가 오토 인크리먼트를 줘서 증가되는 값이 뭔지 알고 싶다. 근데 지금 다른 걸로 테스트 해볼 수가 없다. 넣었다가 지울 수가 없는 상태다.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는 알 방법이 없어요. 우린 데이터를 넣어봐야 알 수 있고 넣었으면 이제 테스트를 넣었으니까 지워야 깔끔해지는 상태인데 여기서 당장 하나만 넣어봐도 17번 나오면 아 16번이었구나. 그럼 내가 17번 테스트 했으니까 다음번에 18번이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거는 기억하고 있으실 필요까지는 없는 거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이제 현재 오토 인크리먼트의 값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show 테이블 스테이터스 where name 자, 제가 뭔가를 검색을 했더니 값이 쭉 나왔죠. 얘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 아티클 테이블이 갖고 있는 현재 상태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우리가 궁금했던 건 오토 인크리먼트잖아요. 여기 오토 인크리먼트 17 들어있죠. 아 그럼 다음번에 게시물이 들어가면 17번이야 라는 얘기예요. 얘가 이미 증가된 값을 갖고 있으니까 다음번에 인설트가 되면 나 이거 넣어줄 거야 이런 뜻이고요. 뭐 다른 건 다 모르셔도 되고 여기서 이제 뭐 엔진 InnoDB가 있고 뭐 my ISAM 이라고 하는 엔진도 있고 한데 이건 우리가 이제 전 버전, 옛날 버전을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 InnoDB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엔진에 따라서 오토 인크리먼트가 또 계산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려면 좀 현장에서 일을 좀 하셔야 느낄 수 있는 거라 지금은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서 더 짚지는 않을게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방법이 또 있습니다. 우리 인포메이션 스키마라고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만든 건가요? 기존에 있던 거죠. 얘를 활용해서도 볼 수 있어요. 얘 안 나왔네? 잠깐만요. 테이블 스키마. 여기다. 에라이. 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다른 걸로 하죠. 이거 말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select, last, insert, id. 자, 얘는 어떤 형태예요? 이건 함수죠, 함수. 우리가 from dual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그 테이블에서 조회하는 방식인데 함수 실행이죠. 자, 이걸 실행하게 되면 16이 나왔어요. 자, 16. 우리가 마지막에 insert 했을 때의 id 값이에요. 그래서 이 last insert id라고 하는 이 함수는 현재 얘가 실행되기 직전에 수행됐던 오토 인크리먼트의 값을 돌려줘요. 우리가 좀 전에 이걸로 조회한 거는
앞으로 증가될 애를 미리 알 수 있었다면 얘는 마지막에 증가된 애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오토 인크리먼트의 값을 좀 체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얘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우리가 방금 배운 대로 사용이 가능한 애지만 좀 특수한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값이 안 나와요. 그래서 사용할 때 약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친구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것 중에서는 이제 PK 내용이 좀 중요하고 그 PK한테 오토 인크리먼트라는 값을 줘서 자동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제약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우리 이제 제약 조건에 대해서 하나씩 배우고 있으니까 앞으로 테이블을 만들 때 우리가 손으로 써줘야 되는 것들이 좀 많아질 거예요. 근데 개발할 때 이렇게 많아도 까다로워져도 결국에 관리할 때는 편해지는 거라 우리 무조건 이 방법을 추구를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특히나 데이터베이스는 내가 개발할 때 나 그냥 관리할 때 힘들게 할래, 개발할 때 쉽게 할래 라는 생각에 대충 만들어 놓으면 테이블 간의 관계가 성립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그때는 머리가 터져요. 이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제약 조건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건 안 줘도 되고 우리가 꼭 필요한 애들은 무조건 제약 조건을 빵빵하게 주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도록 할 거고요. 네, 내일 수업에서는 또 다른 문제를 또 풀면서 몇 가지 설명드릴 게 좀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수업 전에 조사했던 거